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어제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결과 복귀 및 35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공유를 해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올려드렸으니까 분석하실 때 백데이터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주중에 골대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멤버십 구독자분께서 2등에 적중을 하면서 감사 인사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뭐 1등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등수에 적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종 픽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14경기를 저와 똑같이 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와 똑같이 14경기를 구매하지 마시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이 33회차 10경기, 34회차 역시 10경기에 적중을 했는데, 이처럼 꼭 틀리는 경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만의 분석을 해서 기본 픽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괜찮은 픽이다 싶은 걸 추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은 말 필요 없이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 자, 일단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으로 보이는 경기죠. 최근 가와사키 가사키들이 비웅신짓을 많이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간바오사카 역시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쇼난 원정에서 쇼난의 주전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간바오사카의 득점은 기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록만 봐도 원정에서 득점이 홈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고 간바오사카의 주전 공격 자원인 야마미 히로토, 파트리치 같은 선수들이 컵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 5경기 이상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가와사키의 경우 주중 사간도스와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주중에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또한 간바오사카에 앞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를 가사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으면서도 이번 시즌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죠.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습니다. 아예 수비를 안 하고 공격만 할래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와사키지만 수비에 약간 중심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팀이 간바오사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가와사키가 경기는 끌고 가겠지만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충분히 가져가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도 가와사키의 최근 경기력에 비해 투표율 80%는 너무 오바다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와사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이와타 대 비셀고베. 자, 이 경기 최근 기세가 오른 비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일단 무고사 선수가 비셀고베로 이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장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 등록이 아마 7월 15일 정도에 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당연히 출전을 못하겠죠. 어쨌든 이번 경기 약간 이변의 경기로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저는 딱히 이변의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타의 경우 현재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인데, 기본적으로 주전 공격 자원인 곤잘레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가장 최근에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무승부 또한 이와타가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타가 곤잘레스 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3개밖에 기록을 못하는 동안 비셀고베는 14개의 슈팅에 6개의 유효 슈팅을 때렸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었는지 골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으로 맞대결 2연속 무승부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와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자, 일단 이 경기 전북에 김상식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경기입니다. 주중에 구스타보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삼류첸코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일류첸코 선수가 FC 서울로 영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C 서울에 가서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류첸코 선수가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스타보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최근 뭐 대갈박 감각이 너무나도 좋고 인천을 상대로 할 때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도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문선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안 하다가 지난 경기에 벤치에 이름을 올렸고 출전은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인천의 수비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천은 이번 경기에서 통곡의 벽 느낌으로 수비를 잘해줬던 델브리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강민수, 오반석 또한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 시 안정감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으로는 무고사가 빠진 이후에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가 되겠지만 저는 구스타보 선수를 믿고 전북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쿠니모토 선수가 오늘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로테이션 자원이 많이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인천을 상대로는 뭐 로테 자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니모토 선수가 내일 경기가 있는데 왜 술을 먹었을까요? 아베 아베 때문에 그런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삿포로 대 가시마.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 5번 경기에서 3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이기도 하고 삿포로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암담하기 때문에 삿포로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삿포로가 원정에서는 12경기에 27실점으로 J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8경기 9실점으로 실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점, 가시마 또한 원정에서는 득점이 저조하다는 점 또한 가시마의 최근 경기력을 봐도 시원하게 다득점으로 이기는 경기가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삿포로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나고야 대 시미즈. 자, 이 경기는 일단 나고야가 2020년 이후로는 리그든 컵 경기든 시미즈에 패배한 적이 없고 나고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반으로 줄어들고 득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나고야가 좀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경기력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팀 시미즈는 미드필더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격 시에는 너무나도 티아고 선수 한 명에게만 집중되는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고야가 홈발을 앞세워서 1득점 이상은 할 거라고 보고 나고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우라와 대 FC 도쿄. 자, 일단 이 경기는 우라와의 정배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우라와의 정배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경기들에서 페널티킥 골이 많았던 우라와라는 점과 주전 공격수인 캐스퍼 준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한 많은 골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대팀 FC 도쿄의 경우도 원정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고 골도 홈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FC 도쿄의 승을 바라보기도 힘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지금 우라와의 무승부 투표율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라와의 승, 정배도 같이 가져가자 생각을 해서 우라와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요코마리. 저는 이 경기 최근 요코마리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세레소 오사카가 잡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압도적으로 요코마리보다 우위에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요코마리 승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세레소 오사카의 경우 주전 미드필더 자원인 하라카와 리키
키요타케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과 반대로 요코마리의 경우는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요코마리의 경우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 용병 자원인 안데르손 선수도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요코마리가 압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으로 패턴적으로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수원FC 대 FC 서울. 자, 일단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는 FC 서울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FC 서울의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FC의 경우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점도 홈에서 많이 하지만 FC 서울이 현재 스쿼드로 골을 기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FC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인 이태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스마르 한승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황인범 선수도 6월 30일부로 FC 서울과 단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공격 자원인 나상호 선수도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은 너무 조용욱 선수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고 물론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곤 있지만 확실히 마무리적인 측면이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깐죽거리는 세레머니를 또 한 번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원FC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전남.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웃음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전남의 경우 무려 지금 6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무승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좀 제외를 하고 7연속 무승부는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남이 주전 수비 자원인 장순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플라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충남 아산이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충남 아산이 가장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충남 아산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충남 아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에 들어온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이 영상에 바로 이어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많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이 적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